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재개발 우어타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사전동의서를 실제 동의서로 받아오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그저께는, 아니지, 지난주에는 서울을 좀 미리 말씀하셨던 분들을 받으러 다녔고요. 그리고 어제는 전북도 갔다 오고, 정읍도 갔다 오고, 전주도 갔다 오고, 그저께, 그리고 군산도 갔다 오고, 아주 반가운 얼굴들을 뵙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올라왔다가 다시 청주로 내려가서 사전동의서를 받아서 왔습니다. 일단은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소유주 분들께서 만나 뵙고 동의서 써주시고 그럴 때마다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궁금해 하실 테니까 무슨 질문이 제일 많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고, 분담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몇 층까지 올라가요?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이게 되겠습니까? 될까요? 이게 되겠어요? 이런 질문들은 동의서를 써주시면서도 하십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됐다면 저 역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생업 중에도 시간을 일부러 빼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면 삼전동 전체 2,800명의 세대 인원 중에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어찌됐건 저희니까요. 저희 추진위원분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근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하지 않고 있겠죠. 누구에게 보수를 받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이 보수라는 부분 또는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재개발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렇게 나에게 가치 판단이 올라가서 내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서 개발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놈들이 뭔데 저기에서 이 일을 하는가, 그리고 무슨 돈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지금 여러 차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분명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정비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느 정도까지만 갔다가 끝나면은 그냥 고스란히 자기들이 투자한 돈, 사무실 비용을 내준다던가 설명회를 위한 어떤 금액이 들어간 부분들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자기들의 손해죠. 그러면 아직 몇십 프로 되지 않는 동의율에서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회 정비업체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저희가 의립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요, 나중에 우리가 조합 동의서가 이루어지고 조합이 됐을 때 조합장은 우리가 좀 이권이 있죠. 일단 급여도 나오고요, 일하는 만큼. 그리고 부수적으로 대우도 좀 더 받을 거고요. 조합장은 대우를 많이 해주시죠. 근데 추진위원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마당새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밥도 안 사줘요. 우리 소유주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전동의서 받으러 가면은 빵도 사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비타민도 받았습니다. 엄청 피곤해 보인다고.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여튼 말이 샜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형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 30% 지금 모아줬는데 왜 공모형 안 넣냐? 왜냐하면은 지금 강남 상구잖아요. 송파. 네. 강남 상구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눈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이나 집값이 올라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남 상구에서 모아타운이건 신통계획이건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선정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모형을 넣어도 반포 일동이 처음으로 넣었다가 보류가 됐었고 권리산정 기준일은 받았지만 어찌됐건 양재 이동도 그렇고 삼성동도 지금 보류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30% 넣는 게 넘겼지만 30% 동의율은 넘겼지만 이미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합동이 되려면은 80% 돼야 되잖아요. 네. 어차피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럼 그 과정 동안에 그 힘든 것들을 누가 감당하느냐? 원래는 30% 돼서 구역 지정되고 공무용으로 조금 더 투자를 받고 재정비 관련된 이제 정비 업체로부터 이렇게 하면 추진이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근데 저희는 그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주분들이 힘든 게 아니라 저희가 그 힘든 걸 감당한다고요. 이렇게 발로 그러니까 제게 발로 뛰는 삼전동 모아타운 추진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발로 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합니까? 뭐 삼전동에 뭐 한 10개 가졌나? 뭐 빌딩 하나 가졌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딜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고요. 저희 추진위원분들 중에는 한 20분 정도 되는데 건물주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0년 넘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슨 외부 투자자가 유입이 되었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저희는 오래 사신 분들,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시라니까요. 추진이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보세요. 저희가 후원금 내주신 거 그런 것도 전혀 조금도 쓰지 않습니다. 모두 다 뭐 음료라든가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할 프린트 값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품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책망 받고 싶지 않거든요. 돈에 대해서 특히나 더욱더.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가 뭐 외부 투자자가 와서 잠깐 시세 올려놓고 팔고 도망갈 거다. 그럴 거면 공모형으로 이미 넣었죠. 뭐하러 제한형까지 그 어려운 길을 갑니까? 미쳤다고. 다른 데 그냥 잘 갈 것 같은 모아타운 예정지들 인산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많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잠실동도 그렇고 얼마나 많습니까? 투자할 곳이 거기 가서 돈 벌면 됩니다. 굳이 어려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해요. 저는 어떻게든 만들 거예요. 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 말고 반대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들 뭐 그런 게 있다면 되겠어요? 이거 근데 되겠어요? 물어볼게요.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저희가 어떠한 것도 배상하지 않아요. 제 이전에 추진위원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계약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업체들로부터 말 그대로 까였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소유주분들에게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이 노력했을 것 같습니까? 전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비업체나 신탁사에도 너무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를 믿고 어쨌거나 지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데, 그런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정비 말고도, 재정비 사업 말고도 다른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요? 라고 아무리 질문해봐야 뭐합니까? 그럼 안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전동은 계속 그냥 빌라촌으로 있는 거예요. 삼전동이 재개발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되는 순간, 여기는 희망이 없어 라고 결정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원상복구 되겠죠. 지금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아파트라고 하죠.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장이 조금 힘듭니다. 잘 매매도 안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전세 보증 비율도 낮아졌다 보니 전세 가격도 제대로 못 맞추고, 즉 굉장히 좀 곤란한 입장에 있어요, 빌라들은. 그 와중에도 삼전동은 오히려 약간 상승했던 것을 아시잖아요. 본인의 집값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있을 테니 아실 거 아닙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거나 재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야 라는 의심하지 마시고, 되게 내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다. 왜? 손해볼 거는 없으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차라리 반대를 하세요. 저는 차라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이유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고서 우리가 조합 동의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그때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네 라고 하면 단 20%만 반대해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좋은 조건이 안 나온다면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가끔씩 우리 주민분들에게 만났을 때 하는 얘기인데요, 조건 안 좋으면 제가 반대파가 될 거예요. 아니 조건 안 좋은데 제가 왜 해요? 저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조건 진짜 별로네, 사업성 진짜 별로고 나중에 개발 이익 생각해도 이거는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아 라고 판단되면 제가 반대파 추진위원장을 하겠습니다. 비대위 제가 그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을게요. 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허언이나 과장이 조금도 섞여있지 않은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3, 4억짜리 빌라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은 가격 많이 상승합니다. 뭐 원효로 사가나 자양사동이나 이런 데 3, 4억 하던 게 막 7, 8억 이렇게 올랐어요. 거기다 지금 뭐 조합이 나왔습니까? 아니 뭐 상업시행인가가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즉 기본적으로 3, 4억 정도의 이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아파트로 가면 더더욱 더 큰 이득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뭐 3, 4억의 이득이다. 근데 저희 추진위원 20명으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체 소유주 2,800명으로 하면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서의 가치평가를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 받았을 때 그 차익은 다만 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받는 이유는요, 원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삼전동 말고도 다른 데에서 재정비 사업을 열심히 진행하시고 계신 어떤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입니다. 그것도 아파트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동의서 내달라고 하는데 한 3-40분이면 가거든요, 거기까지. 근데 그게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저는 나도 이런데 내가 어떤 구역에서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그 추진위원의 수고로움을 뻔히 알면서도 그거 3-40분 내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 그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소유주분들도 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좀 힘들지 않으실까? 물리적 거리, 삼전동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어디 뭐 건대예요. 그래도 일부러 찾아온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퇴근 후에 난 가고 싶은데, 또는 난 주말에 시간이 되는데, 나는 오전에 시간이 되는데,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자기의 모습과 사연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전동의서를 문자로 받고 제가 받으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전동의서 아주 효과는 좋습니다. 아무래도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무겁지 않으니까. 근데 저한테 오히려 너무 미안해서 진짜 오시게요? 진짜 오실 건가요? 왜요? 안 미안해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여쭤보는 게 제가 힘들까봐 자주 방문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1200명 방에서도 한번 언급한 것처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한 6-7명씩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3-4시간을 서서 막 진짜 작은 설명회처럼 힘들게 해야 돼요. 어떤 게 제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3-4시간 서서 계속 질문에 대답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힘들 것 같으세요? 힘들어요. 힘들긴 힘든데 이게 훨씬 좋아요. 아무도 안 오신 날이 마음으로 너무 힘듭니다. 제발 와주세요. 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근데 북적북적하게 막 오신 날에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막 힘이 솟아요. 사전동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받으러 다니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고마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너무 감사한 마음들인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제가 시간을 틈틈이 내서 이렇게 소유주분들 만나서 얼굴 뵙고 설명드리고, 궁금해 하신 거 제가 해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그게 되게 기쁩니다. 에너지가 됩니다.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이제 원래 목적을 아까 말하다가 이제 좀 샜는데, 첫 번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동의서 내달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제가 안 가고 막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니
아, 우리 소유주분들도 좀 귀찮겠다, 이거 하는 거 정말 귀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칭찬도 반복해서 들으면 재미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예를 들어서 동의서 내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잘하자,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선배들이 맨날 모아놓고 술 먹인 다음에 잘하자, 선배들한테 잘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교수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얘기 재미없잖아요. 맨날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재개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나 뭐 유튜브 영상으로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만들 수 있습니다, 빌라가 키 커지게 해주세요, 아무리 말해봐야 뭐합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왜?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게 식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은 조금 색다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몸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원래는 없었던 목적이었는데, 아까 말 중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갖고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소유주분들 가갖고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하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의미도 더 생기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런 학생의 마음이 되고네요. 어찌됐건 오늘도 동의서 많이 받아가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재미삼아 처음 영상을 차로 이렇게 찍으면서 좀 어떤 질문들이 저희한테 오고 제가 어떤 기분으로 다니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번에는 이제 스튜디오 저희 이제 무료로 대여해 주시는 추진위원분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서 좀 이렇게 정자세로 제대로 된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에 대한 비교라든가, 우리 이주비나 그리고 나중에 대출 같은 게 이제 어떤 관계로 되는지, 그리고 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딱 각을 잡고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언급드리는데, 우리 이주비라는 게 우리 번동에서 시범지역, 모아타운 시범지역이죠.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 있겠다. 뭐예요? 시범. 네. 미리 선보이는 거잖아요, 이 정책의 시범.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꾸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번동은 3종 구역이고 다른 데는 2종 일반 이런 데는 사업성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번동이랑 똑같은 지역이 있습니까? 3종이 껴있고 세대수가 1000세대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곳이 있나요? 자,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를 내볼까요? 강북구에 3종 땅이 더 아파트가 세워졌을 때 좋을까요? 강남 3구에 2종 땅이, 2종 일반 땅이라도 거기 아파트가 세워지는 게 더 나을까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디 아파트가 더 비싸질 것 같습니까? 강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3종이냐 2종이냐만 가지고 비교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시범 지역이라고 하는 그 시범, 이거를 먼저 가고 있는 이 형태 틀을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은 있어요. 번동도 이익이 있을 것이고, 삼전동도 이익이 있을 것이고, 양재이동도 이득이 있을 것이고, 송정동도 이득이 있을 거예요. 둔촌동도 이득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얼마가 있느냐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근데 어디에서 이만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3종, 2종만 비교해갖고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같은 입지가 아닌데. 정말 바보 같은 소리. 그냥. 거기에서 이주비가 70%가 그 감정평가 금액에서 70%가 나왔죠.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은 공시가에서 200% 정도로 받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아직 우리는 선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되려면 지금보다 공시가가 올라간 시점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에요. 다만 방법, 거기에서 나왔던 형태, 즉 70%의 대출이 나왔는데
40%는 무이자로 나왔다는 거, 30%는 최저리로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비가요.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 뭐 보증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바, 우리가 세입자에게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대출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비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좀 굵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세밀하게는 다시 얘기하겠지만,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을 지금 내는 게 아니에요. 분담금 나중에 어떡해요? 나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분담금 너무 몇 억씩 나오면 어떡해요? 네, 자기가 작은 거 갖고 있으면 몇 억씩 나올 수도 있죠. 큰 거 갖고 계시면 몇 억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그 분담금을 지금 내는 거냐, 당장 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입주하고서 낸단 말이에요. 물론 소규모로 하는 곳에서는 뭐 10%의 계약금을 내기도 합니다. 분담금에 대해서 이주 철거하고 뭐 이렇게 될 때 계약을 하는 거죠. 일종의 계약금이죠. 계약금 10% 같은 개념. 근데 분담금에 대해서 대규모 단지에서는 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감당을 해요, 보통. 만약에 작은 평수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간다면 7000세대급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나는 좀 큰 평수로 생각보다 조합원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네 하면 큰 평수로도 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튼 그래서 분담금에 대한 것은요, 지금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매도를 하시면 매도를 하는 거고, 전세를 끼면 전세를 끼는 거고, 대출을 껴도 저리로 대출이 나와요. 분담금 나중에 저리로 대출 나와요. 요번에 원베일리 3000세대 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 경합 붙어가지고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상금리를 낮게 은행에서 제한을 한 거예요. 왜? 담보대출만큼 안전한 대출은 없거든요. 그것도 대단지에, 시세가 분명히 올라갈 아파트 단지에 담보대출을 어떻게든 집단대출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좋은 조건을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럼 원베일리만 특별히 강남이라서 더 좋은 거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대단지 아파트에서 은행들은 당연히 경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분담금에 대한 거 우리가 얼마를 내야 돼?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야? 그러면 대출 나오는 그게 어쨌거나 최저리로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게 될 텐데 왜 분담금을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상하게 분담금이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정책적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죠. 둔촌주공도 그랬잖아요. 둔촌주공. 네.